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 특히 신경 써야 할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관절인데요. 겨울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이때 관절염 증상이 더욱 심해지게 되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랑 뻣뻣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라든지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바람에 관절통이 더욱 심해지는 부위, 바로 고관절입니다. 이 송곳 갖고 콱콱 찌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할 정도로, 소리 날 정도로 걸으면. 서양 사람들에 비해 동양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관절염 부위가 바로 고관절인데요. 60대 이상 고령 환자에게서 퇴행성 질환으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양반 다리로 앉는 습관 등 좌식 생활 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과 함께 보행 시 절뚝거리게 되고 양쪽 다리 길이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수록 보행에 어려움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겨울철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고관절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하체를 이어주는 큰 관절로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공과 같이 생긴 대퇴골의 골두와 이를 감싸고 있는 소켓 모양의 골반구인 비구로 구성되어 있죠. 표면은 부드러운 연골로 덮여 있는데 이 연골은 쿠션 기능을 하며 관절에 주어지는 압력과 힘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고관절. 다리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관절염이란 관절 내에 있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고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아니면 과거에 다치면서 발생한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고관절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고관절 골절과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고관절 탈구, 그리고 혈액순환 문제로 생기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고요. 고관절의 퇴행이 이루어지면서 고관절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퇴행성 고관절염이 있습니다. 고관절염의 경우 원인에 따라 노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고관절염 외에도 세균 감염에 의한 화농성 고관절염, 소화기에 주로 발생하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인해 생기는 류마티즘 고관절염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기는 고관절염의 경우 교통사고나 겨울철 낙상사고 같은 외상 후에 염증이 발생해 발병하는데요. 고관절의 반복된 움직임, 과체중 등으로 인해 고관절의 마모와 변형이 심해져 염증이 생깁니다. 연골이 파괴되면서 계속 그 관절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관절에 있는 연골이 더 파괴되면서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양반다리 자세를 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가 하면 앉고 서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뒤뚱거리며 걷거나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며 작은 자극에도 엉덩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사통과 같이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허리 증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게 저리다 아니면 다리 밑으로 쭉 내려가는 통증일 경우에는 디스크를 더 의심해 봐야 되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앉았다 일어설 때라든지 계단을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양반 자세를 하기가 어려울 때는 고관절 쪽에 질환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X선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고관절의 경우 다른 관절과는 달리 몸속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액이 증가해도 겉으로는 붙지 않아서 진찰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통해 관절이나 뼈의 이상 유무, 관절액의 증가 등을 체크하게 되죠.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돼서 환자의 증상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엔 엑스레이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상에서 어떤 질병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는 MRI를 촬영하여서 대퇴 골두의 어떤 무혈성 괴사라든지 염증성 질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고관절염이라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과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고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집중시키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이 둔화돼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 연골과 주변 인대,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주사치료. 통증 완화는 물론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변형을 막아 수술 시기를 늦추고 약해진 고관절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에는 다른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약물과 운동요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MRI를 촬영하여서 고관절 주변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비구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비구순을 봉합하거나 아니면은 뼈를 절골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만약에 그런 병변이 발견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주사치료, 프롤로 주사나 아니면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관절염의 말기일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관절염 말기로 관절 변형이 심하거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관절 연골이 닳거나 심한 관절 손상으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고관절 치환술 환자의 수도 연평균 2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관절에 손상된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로 관절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고관절 질환의 근본 치료로 이용되는 인공 고관절 치환술. 고관절을 이루는 골반골 부위인 비구와 대퇴골의 골두를 인공으로 만든 삽입술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 관절을 삽입해서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은 이 고관절이 다 이제 연골이 손상이 되고 뼈끼리 부딪혔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치환을 하게 되는데요. 비구 쪽과 그리고 이제 대퇴 주대 쪽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인공관절의 수명이 한 30년 이상으로 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고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데요.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가 자꾸 아파. 여기 사타구니. 그래서 이상하다. 사타구니가 왜 자꾸 아픈가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늙으니까 좀 아프나 보다 하고 그냥 참았지. 힘없이 넘어져. 자꾸 이 다리가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나 그때도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나이 많으니까 이게 넘어지나 보다. 그리고 그냥 몇 번 넘어져. 막 그냥 넘어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니까 그렇게 아픈 게 없으니까 살겠더라고. 그 수술한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아프니까. 심한 고관절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었던 환자. 수술 후 회복 과정을 거쳐 현재는 통증도 사라지고 자유로운 보행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초기 고관절염으로 생긴 통증과 증상을 나이가 들어 근육이 약해진 것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던 환자. 내원 당시 이미 고관절의 손상과 변형이 심해져 수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고관절염 때문에 약해진 하체 근력을 키우고 삽입한 인공 고관절에 적응하는 중인데요. 고관절의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을 처음 오셨을 때는 5분 이상을 걷지 못하셨고요. 다리를 상당히 많이 절었습니다. 이제 고관절염이 왔을 때는 이제 관절이 파괴되다 보니까 다리 길이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고 통증으로 인해서 걸음걸이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행 자체도 이제 오랜 기간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약물 치료랑 보존적인 치료를 타 병원에서 6개월 이상 하셨는데도 계속 증상이 있으셔서 본원을 내원하였고요. 환자분은 시행한 MRI랑 엑스레이상에서 우측 고관절 쪽에 말기의 어떤 관절염 소견을 보셨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셨고 지금 수술 후 6개월 지나셨는데 전혀 증상도 없으시고 걸음걸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편하게 됐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치료의 끝이 아닌 만큼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진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라면 체계적인 재활 치료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죠. 굳어진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도스 치료. 수술 후 적절한 재활 치료가 병행돼야 자유로운 보행과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관절이 좀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관절이 좀 뻣뻣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드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자체는 통증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 보니 근육량이 엄청 약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스트레칭 먼저 해드렸어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통해 고관절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재활 치료를 통해 수술한 인공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서서히 높이고 주변 근력과 인대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를 위해서는 고관절 운동과 함께 관절에 부담이 되는 좌식 생활은 피하고 적절한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말기로 진행해서 오시게 되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조기에 오시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충돌 증후군이라든지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증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조기에 오셔서 빠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많이 혹사되는 관절 중 하나로 평소 관절염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관절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걷기 등의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고관절 하중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의 행동은 피하시고 평소 고관절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길러 고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 질환의 경우 환자분들이 상당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큰 병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돼서 병원을 빨리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가능한 빨리 찾아오시게 되면은 말기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걷기, 달리기 등 정상적인 다리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관절 부위입니다. 고관절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통증이 허리와 무릎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으로 고관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